고작 회사 격리 따위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이제야 골칫거리를 떼어냈네. 구청 로비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5년간 참아온 모욕과 무시, 그리고 남편의 배신까지.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몰랐죠. 이혼 도장을 찍는 순간 채아의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을요. 과연 무시당하고 쫓겨난 며느리는 어떻게 시댁 회사를 통째로 뒤집어 버렸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작 회사 격리 따위가 우리 집안 망쳤어. 이제야 골칫거리를 떼어냈네. 시어머니 박금숙의 목소리가 구청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목요일 오전 10시 민원실 창구 앞에서 이혼 서류가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윤채아는 가방 속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깨물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고 창구 직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도 없는 집안에서 시집와서 뭘 했다고. 애도 못 낳으면서 회사 일만 한다고 남편 뒷바라지도 안 하고. 박금숙은 주변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며느리를 향해 험담을 쏟아냈습니다. 채아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참아왔던 모욕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죠. 당신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회사 분위기만 망가졌어. 나도 이혼하고 싶었어. 남편 강태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4살 채아와 37살 태민은 불과 10분 전까지 나란히 앉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채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강태민, 다신 내 이름 부르지 마. 우린 이제 남이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태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금숙은 코웃음을 치며 채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뭐가 대단하다고 저렇게 나와? 격리 출신 주제에. 채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건물 밖 그늘진 벤치에 앉았을 때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이혼했어. 오늘 도장 찍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대로 계속 살다간 제 인생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것 같았다고 했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니? 다치지 말고 집으로 와.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할게. 아버지 윤정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어요. 통화가 끝났고 채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해결한다고 했는지 그 의미를 아직 알 수 없었죠. 다만 오늘로 그 지옥 같은 생활과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만이 선명했습니다. 채아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대학 4학년 때 취업 세미나에서 처음 만난 태민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 회사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 세대의 구태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때 태민의 눈빛은 진심이었죠. 대한건설 후계자였지만 겸손했고 열정적이었어요. 채아는 그런 태민에게 끌렸습니다. 중견 기업 그린피아 그룹 재무팀에서 일하던 채아도 비슷한 꿈이 있었거든요. 당신처럼 숫자로 진실을 읽어내는 사람이 정말 멋져요. 태민이 말했었죠. 두 사람은 자주 만나 회사 경영과 투명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졸업 후 2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조용히 귓속말을 했던 게 기억났어요. 채아야, 힘들면 언제든 아빠한테 말해. 혼자 참지 마. 채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태민의 가족들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 3개월 후 태민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로 오는 게 어때? 당신 같은 실력자가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 채아는 망설였어요. 그린피아 그룹에서 일하는 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태민의 간곡한 부탁과 시어머니의 압박이 계속됐죠. 며느리가 남의 회사에서 일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 우리 회사로 와야지. 박금숙이 말했습니다. 결국 채아는 대한건설 재무팀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결혼 6개월째였죠. 처음엔 기대가 컸습니다. 남편과 함께 회사를 투명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출근 첫날부터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내역이 부풀려져 있었고 안전점검비는 턱없이 적었어요. 채아가 재무이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님, 이 하도급 대금이 좀 과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재무이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윤 팀장, 여기선 원래 이렇게 일해.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채아는 불안했지만 일단 입을 다물었죠. 남편에게 말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회사 일은 복잡해. 당신이 모르는 게 나아. 그때부터였죠. 태민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결혼 전 보여줬던 열정과 정직함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대신 어머니 박금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채아는 한숨을 쉬며 걸음을 멈췄어요. 어느새 집 근처까지 와 있었죠. 친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지? 정우가 채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채아는 아버지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죠. 아빠,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정우는 조용히 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아야, 이제 아빠가 나설 차례야. 넌 충분히 잘했어. 6개월 전 채아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어요. 대한건설 본사까지는 지하철로 40분이 걸렸습니다. 출근길 전철 안에서 채아는 늘 회계장부를 들여다봤죠. 오늘도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야. 혼잣말을 하며 숫자들을 훑어봤어요. 그린피아 그룹에서 5년 동안 쌓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부 속에 진실이 숨어 있죠. 회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전날 입금된 하도급 대금을 확인했어요. 매번 실제 공사비보다 20%에서 30% 부풀려진 금액이 나갔습니다.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채아는 조금씩 추적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야근을 하다가 회장실 컴퓨터를 확인할 기회가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채아는 조심스럽게 파일들을 열어봤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차명 계좌가 50개나 있었어요. 유령 회사도 12곳이나 됐죠. 하도급 대금 차액이 모두 이 계좌들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채아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이건 명백한 횡령이잖아. 더 깊이 파고들자 작년 여름 공사장 붕괴 사고 기록도 나왔어요. 안전 점검을 건너뛰고 자재비를 빼돌린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부상자가 3명이나 됐는데 회사는 은밀히 합의금을 주고 사고를 축소 보고했죠. 채아는 USB에 모든 자료를 복사했어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재무이사가 서 있었죠. 윤 팀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채아는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업무 자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는 채아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르는 척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여기는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야. 괜히 나서지 마. 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사가 나간 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집에 돌아와 태민을 기다렸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죠. 여보, 우리 회사 회계 장부 좀 이상한 것 같아. 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민은 넥타이를 풀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알 필요 없어. 하지만 이건 불법이야. 차명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채아를 쏘아보며 말했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 회장실 컴퓨터 봤어? 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지금 우리 집안 무너뜨리려고 작정했어? 회사 기밀을 함부로 들춰보고. 기밀이 아니라 범죄잖아. 채아도 목소리를 높였죠. 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태민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채아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민은 더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핑계는 항상 회사 일이었죠. 채아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회사에 있는 걸까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채아는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퇴근하는 태민을 기다렸습니다. 9시쯤 태민이 회사에서 나왔죠. 하지만 집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걸어갔어요. 채아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태민은 강남역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태민이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친밀한 분위기였죠. 채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다음날 회사에 나가 조용히 알아봤습니다. 홍보팀 막내 사원 한유진이었어요. 27살이었죠. 채아보다 7살이나 어렸습니다. 채아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야근으로 지친 얼굴, 다크서클, 푸석한 피부.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화장을 고치고 자리로 돌아왔죠. 그날 이후로 채아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부정과 남편의 불륜, 두 가지 모두요. 주말마다 회사에 나와 자료를 정리했어요. 하도급 대금 부풀리기 내역, 안전 점검비 삭감 기록, 차명 계좌 송금 내역까지 모든 걸 USB에 담았습니다. 태민의 불륜 증거도 모았어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호텔 주차장에서 목격한 장면들, 휴대폰에 저장했죠.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시댁 저택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척 30명이 모였죠. 채아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박금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답답해. 경리 출신이 뭘 안다고 회사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해. 친척들이 웃었어요. 채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혼수를 변변히 못 가져왔잖아. 친정에서 보탠 것도 없고. 박금숙이 계속 말했죠. 채아는 그릇을 닦으며 참았습니다. 손주도 안 낳고 뭐 하는 건지. 맨날 회사 일만 한다고 밤늦게 들어오고. 채아가 거실로 나왔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박금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이게 요즘 젊은 것들 버릇이야. 태민은 채아를 보며 눈짓했죠. 그만하고 사과하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채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더 악화됐어요. 채아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끝이라고요. 3개월이 지났어요. 채아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제 확실했죠. 대한건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채아가 출근하자 재무팀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죠. 무슨 일이에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맡았던 부산 현장 있잖아요. 거기서 또 사고 났대요. 이번엔 크대요. 채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작년에 붕괴 사고가 났던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였죠. 지금 회장님이랑 사장님이 급하게 내려가셨어요. 또 은폐하려는 것 같던데. 채아는 자리에 앉아 뉴스를 검색했어요. 아직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언론을 막고 있는 거였죠. 점심시간에 태민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밤 늦을 것 같아. 부산에 급한 일이 생겼어. 채아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산 현장 안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재무팀 윤채아인데요. 오늘 사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작년에 제대로 보수하라고 했는데 예산 없다고 안 했잖아요. 결국 이렇게 됐네요. 부상자는요? 이번엔 5명이에요. 그중 1명은 중상이고요. 회사에서 또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채아는 통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채아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한식당에서 둘이서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채아야,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채아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시댁에서 너무 힘들어. 그리고 회사도. 무슨 일인데? 채아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계 부정, 안전사고 은폐, 그리고 오늘 또 일어난 사고까지. 정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채아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채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증거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한테 말해도 소용없고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저를 미워하고. 정우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채아야, 아빠가 하나만 물어볼게. 그 결혼 생활 계속하고 싶어? 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죠. 아니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럼 이혼해. 그리고 나머지는 아빠한테 맡겨. 채아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아빠, 무슨 뜻이에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일단 채아는 증거를 잘 보관하고 있어. 그리고 이혼 준비해. 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다고요. 다음 날 아침 채아는 태민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태민은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채아를 쳐다봤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5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예상외로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도 솔직히 지겹긴 했어.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 채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 안에 서류 준비하고 구청 가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이혼을 결정했어요. 감정도 애틋함도 없었습니다. 이미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박금숙에게 이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어머니는 오히려 좋아했어요. 잘 됐네. 이제야 골칫거리가 떼어지는구나. 태민아, 다음엔 제대로 된 집안 딸을 만나야 해. 채아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채아는 마지막 조사를 했어요. 태민과 유진의 불륜 관계를 확실히 증명할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이었어요. 채아는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시쯤 태민과 유진이 함께 들어오는 걸 봤죠. 채아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 모두 증거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채아는 모든 증거를 USB 2개에 복사했어요. 하나는 금고에 보관하고 하나는 가방에 넣어 다녔죠. 이혼 전날 밤이었습니다. 채아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내일 이혼해요. 알고 있어. 채아야, 내일 끝나면 집으로 와. 아빠가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내일 보면 알아. 그리고 채아, 힘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채아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몰랐죠. 이혼 당일 밤 8시, 채아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정우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채아의 눈이 서류로 향했죠. 이게 뭐예요? 채아가 물었어요. 서류 맨 위에는 주식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수 대상 기업명이 눈에 들어왔죠. 대한건설. 채아야, 아빠가 내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정호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채아는 긴장하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결혼한 직후부터 아빠가 대한건설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 채아의 눈이 커졌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매입 시작일이 결혼 1년 후였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죠. 처음엔 딸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어. 사위 집안 회사가 안정되면 채아도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정우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매입 내역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회사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됐지. 아빠 회사가 투자 자문을 하다 보니 대한건설 재무제표도 자연스럽게 보게 됐어. 채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중장부, 차명계좌, 안전사고 은폐.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많은 지분을 모았지. 마지막 페이지에 총 지분율이 나와 있었어요. 채아는 숫자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42%요? 아빠가 대한건설 지분을 42%나 갖고 있어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열사 포함하면 실질 지배 지분이 53%야. 나는 이미 대한건설의 최대 주주야. 채아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충격이었습니다. 5년 동안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구박받으면서도 아버지가 조용히 회사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동안 말 안 하셨어요? 정우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아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 아빠가 먼저 나서면 채아 의지가 아니잖아. 내가 정말 이혼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시댁에서 어떻게 무시당하는지 다 알고 있었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권거래소 공시신고서였어요. 내일 오전 9시에 경영권 공개매수 공시가 나간다.
오후 2시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거야. 채아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어요. 주주총회 안건에는 경영진 전면 교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채아야, 내가 모은 증거들이 필요해. 주주총회에서 제시할 거야. 채아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정우가 받아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완벽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날 밤 채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9시 증권거래소 공시가 떴어요. 윤정우가 대한건설 지분 42%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등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영권 공개 매수를 시작한다는 공지도 함께 나왔죠. 대한건설 본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재무팀, 경영기획팀 모두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박금숙과 태민은 급하게 법무팀을 불렀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윤정우가 누군데? 박금숙이 소리쳤어요.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윤정우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청솔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그리고 뭐? 윤채아 씨의 친부이십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태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장인어른이 우리 회사 주식을? 법무팀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3년 전부터 꾸준히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됩니다. 안건은 경영진 교체입니다. 박금숙이 테이블을 쳤어요. 말도 안 돼. 당장 막아야 해. 하지만 법무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입니다. 최대 주주의 권한이죠. 오전 내내 대한건설 임원들은 대책회의를 했어요. 하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의 지분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오후 1시 30분 채아가 아버지와 함께 대한건설 본사에 도착했어요. 20층 대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이사진 10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채아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박금숙과 태민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박금숙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정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자 증인입니다. 오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우와 채아가 상석에 앉았어요. 정우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윤정우입니다. 대한건설 최대 주주로서 오늘 경영진 전면 교체를 제안합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정우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채아가 준비한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첫 번째는 하도급 대금 부풀리기 내역이었어요. 지난 3년간 총 80억 원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바뀌었어요. 차명계좌 50개의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입금자는 모두 대한건설 협력업체들이었고 출금 내역은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들이었죠. 이 계좌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우가 물었어요. 이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정우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죠. 강태민 대표이사와 박금숙 이사입니다. 박금숙이 벌떡 일어섰어요. 거짓말이야. 우리를 모함하려고 조작한 거잖아. 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공식 문서입니다. 채아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이사들이 하나씩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한 이사가 중얼거렸어요. 박금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화면에 작년 부산 현장 붕괴 사고 보고서가 나타났어요. 공식 보고서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죠. 채아가 준비한 내부 문서가 나타났어요. 실제로는 안전 점검을 건너뛰고 자재비를 빼돌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부상자 3명에게 은밀히 합의금을 주고 사고를 축소 보고했죠.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같은 현장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부상자가 5명입니다. 그중 1명은 중상이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정우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3년간 대한건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2건입니다. 그중 8건이 은폐됐고 4건만 공식 보고됐죠.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경영입니까? 이사 중 1명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금숙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리하신 일이라.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박금숙이 태민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서류를 꺼내 이사들에게 나눠줬어요. 경영진 해임안입니다. 강태민 대표이사와 박금숙 이사의 직위 해제를 제안합니다. 사유는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안전법규 위반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해임 후 새로운 경영진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정우가 채아를 바라봤어요. 제 딸 윤채아를 신임 CFO로 추천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박금숙이 비웃었습니다. 격리 출신 따위를 CFO로? 말도 안 돼. 채아가 일어섰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린피아 그룹 재무팀장을 5년간 역임했습니다.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요. 격리 출신이 아니라 재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대한건설의 모든 부정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 회사를 투명하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이사 1명이 박수를 쳤어요.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정우가 말했어요. 경영진 해임안에 찬성하는 이사는 손을 들어달라고 했죠. 8명의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반대는 2명뿐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해임안이 가결됐습니다. 강태민 대표이사와 박금숙 이사는 즉시 직위가 해제됩니다. 박금숙이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정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절차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정당한 해임이죠. 태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채아가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은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채아는 복도로 나왔어요. 태민이 뒤따라왔습니다. 채아야, 미안해. 나는 정말. 채아가 손을 들어 태민의 말을 막았어요.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환자들을 돌보겠다던 초심을 잃었어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었죠. 그런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채아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아는 대한건설 본사 20층 CFO실에 앉아 있었어요. 넓은 사무실에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전 직원 대상 긴급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채아는 준비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죠. 9시 50분 1층 대강당으로 내려갔어요.
직원 3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채아가 단상에 오르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죠. 안녕하십니까? 신임 CFO 윤채아입니다. 채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에 울렸어요. 오늘부터 대한건설은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됩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채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매달 재무제표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겠습니다.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을 즉시 정산합니다. 지난 3년간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 80억 원을 이번 주 안에 전액 지급하겠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80억이라는 금액에 놀란 거였죠. 안전점검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합니다.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채아가 화면을 바꿨어요.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투명 경영 TF팀을 신설합니다.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개선하는 전담 조직입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CFO님, 그런 개혁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차명계좌로 빠져나간 240억 원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이 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채아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설회사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공간을 만드는 곳이죠. 그 책임감을 잊지 맙시다. 회의가 끝나고 채아는 재무팀을 불렀어요. 협력업체 미지급금 정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액 지급 완료해야 해요. 업체별로 연락해서 계좌번호 확인하세요. 팀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채아도 직접 몇몇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원건설입니까? 대한건설 CFO 윤채아입니다. 미지급금 정산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상대방이 놀란 듯 물었어요. 정말요? 3년째 안 주신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전액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얼마나 많은 중소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아 힘들었을까요? 오후에는 부산 현장을 방문했어요. 최근 사고가 난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안전관리 팀장과 현장 소장이 나와 있었죠. 사고 경위 보고해 주세요. 현장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CFO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부족으로 안전 점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본사에서 자재비도 깎으라고 해서. 채아가 손을 들어 소장의 말을 막았어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필요한 예산 말씀해 주세요. 소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그럼 안전 장비부터 교체하고 싶습니다. 지금 쓰는 건 10년이 넘었거든요. 모두 교체하세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도 2명 더 충원하겠습니다. 채아는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도 방문했어요. 중상을 입은 40대 남성 김철수 씨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건설 CFO 윤채아입니다. 김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에서 사람이 오다니. 처음이네요. 채아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냥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제 다리를 못 쓰게 됐대요. 채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회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치될 때까지 생활비도 지원하고요. 회복하신 후에는 다시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요? 회사가 그렇게까지 해주나요? 당연합니다. 회사 잘못으로 다치셨는데 책임져야죠.
김철수가 채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채아는 병원을 나오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채아야, 첫날 어땠어?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아빠가 믿어.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채아는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죠. 한편 박금숙과 태미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해임 결정을 법적으로 다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렵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적법했고 해임 사유도 명확합니다. 횡령과 안전법규 위반은 명백한 범죄 행위거든요.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박금숙이 소리쳤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금숙은 가방을 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왜?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다음 주 월요일 검찰에서 소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채아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CFO실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재무팀 회의가 열렸어요. 팀원들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CFO님, 지난달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팀원이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전년 대비 95% 상승했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 신속성 항목이 100점 만점을 받았고요. 채아는 미소 지었어요. 투명 경영의 첫 번째 성과였습니다. 좋아요.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합시다. 오후에는 안전관리팀 보고를 받았어요. CFO님, 지난달 전 현장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정말요? 네. 안전장비 교체하고 관리자 충원한 후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게 진짜 보람이었죠. 수고하셨어요. 계속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저녁에는 정우와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와인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회사 적응은 다 했어? 네. 직원들도 협조적이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아야, 다음 주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무슨 프레젠테이션이요? 대한건설이 재개발 프로젝트에 입찰하거든. 낙찰되면 회사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채아는 긴장했어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경쟁사가 많죠? 5곳이야. 하지만 우리가 유리해. 최근에 투명 경영으로 평판이 좋아졌거든. 채아는 이 프로젝트를 꼭 따내야 했어요. 일주일 동안 팀원들과 밤낮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재무계획, 안전관리 방안,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까지 빈틈없이 준비했죠. 프레젠테이션 당일 채아는 시청 회의실에 섰어요. 심사위원 10명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 CFO 윤채아입니다. 채아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한건설은 최근 투명 경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협력업체 만족도가 95% 상승했고 안전사고는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아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에서도 같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투명한 회계, 철저한 안전관리, 협력업체와의 상생이 핵심입니다. 30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어요.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손을 들었어요. CFO님, 대한건설이 과거에 안전사고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에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전면 교체된 후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했고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장비도 전량 교체했고요. 그 결과 지난달 전 현장 사고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심사위원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채아는 임원들과 함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죠. 축하드립니다. 대한건설이 선정됐습니다. 채아는 주먹을 쥐었어요. 임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투명 경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원칙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채아는 통화를 끊고 팀원들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다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이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검찰 조사는 계속 진행됐어요. 태민과 박금숙은 매주 검찰청에 출두했습니다. 횡령 증거가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어느 날 태민이 채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채아야,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채아는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했습니다. 내일 점심 12시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나요. 다음 날 카페에서 태민을 마주했어요. 태민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올 줄 몰랐어. 고마워. 할 말이 뭐예요? 태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엔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돈에 눈이 멀었나 봐. 채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선택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회계 부정을 말했을 때, 안전사고를 보고했을 때. 하지만 매번 외면했죠. 태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내 잘못이야. 다만, 나 때문에 회사가 좋아진 거 보니까 복잡해. 회사가 좋아진 건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투명 경영 덕분이죠. 태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채아가 일어섰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리고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채아는 카페를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채아는 35살이 됐고 대한건설 CFO로서 완벽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즐거웠어요.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재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신규 프로젝트도 3건이나 더 수주했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업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CFO님, 직원들이 회사 자랑을 많이 한대요. SNS에도 좋은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재무팀장이 보고했어요. 채아는 뿌듯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보너스 예산 증액 검토해 주세요. 정말요? 직원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오후에는 부산 현장을 방문했어요. 1년 전 사고가 났던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범 현장으로 탈바꿈해 있었죠. 현장 사무실에 김철수가 서 있었어요. 완치돼서 복직한 지 3개월째였습니다. CFO님 오셨어요. 김철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제는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관리자님, 요즘 어떠세요? 정말 좋습니다. 다리도 다 나았고 새로운 일도 재미있어요. 특히 후배들한테 안전 교육하는 게 보람 있어요. 채아는 현장을 둘러봤어요.
작업자들이 안전장비를 완벽히 착용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이 이번 달 안전 우수 현장으로 선정됐어요. 현장 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채아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이맘때가 생각났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어요. 정우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채아야, 정말 자랑스럽다. 회사를 이렇게 바꿔놓다니.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채아가 해낸 거야. 아빠는 그저 문을 열어줬을 뿐이고. 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우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채아야, 아빠 회사 물려받을 생각은 없어? 채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저는 제가 일궈낸 이곳이 더 좋아요.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정우가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딸 정말 컸네. 다음 날 채아는 안전경영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한건설이 올해의 안전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죠. 시상식 날 채아는 단상에 올라 상을 받았어요. 청중석에는 대한건설 임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채아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대한건설을 대표해서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1년 전 우리 회사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투명 경영과 안전 최우선 원칙을 지키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임직원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직원도 사람이고 협력업체 직원도 사람이고 현장 작업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라고 믿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채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김철수가 다가왔어요. CFO님, 정말 멋진 소감이었어요. 저도 이 회사 직원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채아가 김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김 관리자님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자산입니다. 계속 잘 부탁드려요. 한편 태민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어요. 박금숙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서울을 떠났어요. 지방 소도시 원룸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진은 불륜 사실이 알려진 후 회사를 그만뒀어요. SNS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죠. 채아는 이들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채아는 아버지와 함께 한강을 걸었어요.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불었습니다. 채아야, 요즘 행복해? 정우가 물었어요. 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 만날 생각은 없어? 채아가 웃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요. 정우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아빠는 채아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두 사람은 한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 현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채아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에서 온다는 것을요. 1년 전 구청 로비에서 모욕당하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남편의 차가운 시선,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 하지만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채아가 있었습니다. 무시당했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배신당했기에 진짜 실력을 증명할 수 있었죠. 채아가 1년 동안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채아는 다시 출근했어요. CFO실에 앉아 이번 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미팅, 협력업체 간담회, 안전점검 현장 방문. 바쁜 일정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의미 있었어요. 채아는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채아의 새로운 인생도 계속되고 있었죠. 그리고 채아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력과 정의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